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근대 체육사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일제 말기 민족주의적 체육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가 벌인 황민화 체육 정책의 성격과 학교 체육의 군사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무단 통치, 문화 정치기를 거쳐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본격적인 중국 대륙 침략을 시작합니다. 한반도를 중국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이죠.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 유럽을 향한 무력 도발을 꿈꾸던 시기도 이 무렵인데요. 일본 역시 1931년 영화 마지막 황제에 나왔던 푸이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이 영화에는 일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가 작곡을 맡으면서 직접 출연도 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좋지 않고 또 흰머리가 많이 났지만 당시 젊은 시절에 보면은 굉장히 세련된 외모를 가졌습니다. 영화에서 사카모토가 맡은 역할은 중국 침략의 선봉에 섰던 일본군 장교 역할인데, 일본이 패망하자 천황의 항복 선언 방송을 들으면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죠. 일본이 돌이킬 수 없는 군국주의의 길로 접어든 것이 이 무렵이고, 당시 1936년도에 육군 황도파, 여기서 황도라는 것은 그 황제할 때 황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그 복숭아 황도가 아니고요. 황도파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반란인 226 사건 이후인데, 이 지경에 이르면은 국가 전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킨 거야 뭐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해서 미국과 태평양 전쟁에서 맞붙게 된 거는 너무나 큰 무리수였죠. 누가 봐도 마치 나방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데, 정작 일본군 수뇌부는 진지하게 자기들이 미국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황국 신민화 교육을 통해 노골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어 사용 금지였죠.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그 말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죠. 이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당시 그 한글 학회 분들의 노력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도 당연히 대대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시간에 일제의 체육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 학교 체육 교수 요목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요목이 1927년 1차 개정 때에 유희와 경기 중심으로 다양하게 편성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군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1937년도 5월 29일에 2차 개정을 단행해서는 학교 교련 요목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군사 능력 강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체육의 바탕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사태가 더 급박하게 돌아가자 1년도 지나지 않아 1938년 3월 30일 3차 개정을 통해서 인고 단련을 내세워 체육을 군사적 팽창의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인고 단련이라는 거는 그 괴로움을 참고 그 단련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국기에 대한 맹세, 비슷한 황국 신민 서사. 예, 서사라는 것은 서약의 말 뭐 이런 뜻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일제의 무도 정신을 함양하려는 목적의 황국 신민 체조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그간 도입했던 유희 중심 서구식 체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또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국위 종목을 폐지하고요. 중등학교에서는 국위 대항 경기를 제한하는 등 학교에서 즐기는 스포츠는 모두 거의 금지하고
학교 체육을 사실상 군사 활동으로 만들어 버려서 일제 말기가 되면은 사실상 학교가 노역과 군사 훈련을 하는 곳으로 변합니다. 이어서 일제 말기 체육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선체육회의 강제 해산이 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 총동원 체제가 되면서 조선인 민간단체는 대부분 해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체육단체들도 같은 처지라 1920년 창립한 조선체육회도 1938년 강제 해산되어 조선체육협회에 편입됩니다. 그 밖에 일제는 검도, 유도 같은 무도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체육단체들을 강제 통합해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체육을 총괄하던 조선학생체육총연맹도 마찬가지 이유로 1941년도에 조선체육협회에 통합을 당하게 되죠. 1919년 일제가 세운 일본인의 체육단체였던 조선체육협회는 모든 체육단체를 통제하여 전투력 증강과 황국 신민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942년 조선체육진흥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합니다. 약 20년간 일제 식민지 하에서 민족체육을 이끌었던 조선체육회는 해방 후 부활해서 현재 대한체육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잘 아시겠죠? 일제의 각종 체육활동에 대한 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학교 체육실시요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체육대회 횟수, 주최, 참가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요. 1942년 5월에는 18세에서 19세 남녀를 대상으로 체력 검사를 했습니다. 1942년이면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라 젊은 남자들은 군인이나 징용으로, 또 여성들은 성노예 등으로 마구 잡아갔던 야만의 시절인데요. 이럴 때 신체 검사를 왜 했을까요? 당연히 싸움터 보내려고, 일을 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출첵이었죠. 그 다음 해인 1943년부터는 아예 중학생 대상으로도 신체 검사를 해서 언제든지 총알바지로 데려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 증언을 보면은 끌려가던 당시에 나이가 뭐 15세, 14세 이랬으니까 이게 중학생 나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쯤 되면은 거의 뭐 전시 총동원이라는 개념도 무색하고 거의 사회가 미쳐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교 체육이라는 것은 뭐 이름뿐이고 사실상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 훈련과 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체육을 통한 우리나라 민중들의 저항운동입니다. 당시 일부 체육교육자들은 일제와 맞서다가 고초를 겪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분이 유억겸 선생입니다. 이분은 서유견문을 쓴 유길준의 아들이고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 부학장을 지낸 교육자이자 민족주의적 체육 지도자입니다. 권투협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1934년도에 흥업구락부를 결성하고 조선체육회가 해산하던 1937년 8년 그 무렵에 당시 회장을 지냈죠. 유억겸 선생 말고 또 이화여전 체육과 주임 교수였던 김신실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일제 말기 식민지 교육 강화와 민족 체육 단체들이 형해화, 그러니까 형태가 뭐 망가진다는 얘기죠. 형해화되는 모습에 저항하며 사직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게 안 나온다는 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내는 교수님이 뭐 이화여대 분이다, 그러면 이 김신실 이런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예, 고득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도 챙겨놔야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일제 말기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인데요. 먼저 부산에서 있었던 나이다이 가네하루 사건을 보면, 자, 이게 이제 나이다이 가네하루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요. 한자로 쓰면 이제 내태 겸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군인이었어요. 1940년 11월 23일에 경남학도 전력 증강 국방 경기대회에서 심판을 맡은 경남지구 위수사령관이었던 나이다이가 일본인 학교인 부산중학을 우승시키기 위해 편파적 운영을 하자 분개한 한인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인 학교였던 부산 이상과 동네 중학 학생들이 경기에서 이겼는데 이 나이다이 심판이 재경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금지곡이었을 것이 분명한 아리랑을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등 일대 사건을 벌였습니다. 또 평양의 축구단이었던 일국축구단 응원단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941년 11월 3일 일본 도쿄의 신궁 경기장에서 벌어진 명치 신궁 국민체육대회 축구 일반부에서 평양의 일국팀이 우승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응원하던 제일동포 관중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축하를 하고 이렇게 껴안고 이랬던 거예요. 이거를 일제가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명분은 그 신사 참배할 때 그 신사를 말합니다. 신사를 모시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쓰면은 이제 신사봉찬 이렇게 씁니다. 신사를 모시는 명치 신궁 대회의 위엄을 파괴했다, 이런 그 명분을 내세워서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상은 뭐 조선팀이 우승한 게 기분 나빴던 거죠. 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팀이 일본에 원정 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참 그 기쁨이 더 크죠. 특히 그 제일동포 응원단들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응원합니다. 예전에 1970년대에 우리나라 미들급의 강자였던 권투 선수 유제두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봤거든요. 일본에 가서 일본 선수를 이렇게 케어로 누르고 우승을 하니까 그 관중석에서, 당시가 70년대니까 이렇게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 관중석에서 제일동포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응원하는 그 모습을 봤고요. 98년도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경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2대1로 이겼잖아요, 우리나라가. 당시 그 경기장이 굉장히 커서 한 8만 명, 9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응원단이 한 10,000명 정도가 자리 잡고 응원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이 통천에 썼던 그 글귀가 뭐였냐면 제일동포 여러분 힘내세요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각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한국 근대 체육사의 내용을 5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달에는 장애인 체육, 노인 체육, 유아 체육의 내용들과 기타 과목들, 뭐 스포츠 사회학이나 스포츠 교육학, 심리학, 이런 과목들의 2022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